네, 이번에는 세 번째 섹터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꼭 챙겨야 하는 마인드 세팅 어떤 건지. 예. 요거는 좀 어떤 어, 내용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 이제 또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세 아, 또 세 가지. 가지입니까? 네, 말씀해 이번에 세 주시죠. 가지 3종 세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약점에 대해서 본인이 음, 좀 이렇게 좀 단련을 시켜가라. 음, 약점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음, 면접관은 사실 이 사람이 이거 잘하겠다. 음, 얘 훌륭해. 이 음, 관점에서 안 본다는 거죠. 음, 물론 그거는 1차에서 좀 어느 정도 걸러져 온 거고요. 음, 2차 우리가 임원 면접에서 본다면 1차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거예요. 한 80%는 좀 그래 맞다라고 1차에 이제 그 관리자급들이 이제 본 거잖아요. 2차에서는 좀 아닌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은 왜 그분들은 맞아요. 연륜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압박을 시켜서 그 그죠. 압박이라는 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압박을 하시죠. 그래요? 근데 이러면 어떠죠? 막 이렇게 압박을 시켜서 이제 음,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뭐 예를 음, 들어서 우리가 뭐 학점이 낮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네요 뭐 이런 왜 안 했죠 이런 어떤 부드럽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취업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던가 음,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왜 했죠? 뭐 어떠한 상황에서 휴학을 하게 됐죠? 아니면은 전공이 왜 이렇게 다르죠? 왜 이렇게 음, 했다 이렇게 좀 전공과 우리 왜 직무가 이렇게 다르게 지원을 했죠? 그다음에 경력이 좀 있다면 이직이나 퇴직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음, 약점이죠 말 그대로 맞아요. 취준생한테는 그 부분을 이제 보고자 하는 거고 거기에 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인정하냐 그렇죠. 변명하냐 요 두 개에서 이제 갈리는 겁니다. 음, 대부분은 뭘까요? 대표님 많이 보셨죠? 네, 인정 쪽에 변명 쪽이에요. 당연히 변명하죠.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코칭을 할 때도 음, 그 부분을 많이 주의하도록 하는데 음, 이제 변명하고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해요. 막 설명을 그렇죠. 해줘요. 면접관 앞에서. 임원들 앞에서. 자기, 모르는 거 아닌데. 자기 방어에 급급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임원들은 인정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인정하는 자세가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을 굽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존심을 굽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반성? 약간 반성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반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음, 번째는 자신에 대한 어떤 약점에 대해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 이 얘기를 음.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음, 긍정성이에요. 긍정성. 음, 긍정성인데 음, 이제 꼭 질문을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음, 거죠. 예를 들자면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셔서 음, A든 B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뭐 과장이 어떤 일을 시켰다. 그런데 부장이 갑자기 또 일을 시켰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럼 둘 다 상사예요. 음, 그럼 둘 다 뭐 부장이 시킨 일을 먼저 해도 괜찮고요. 과장이 시킨 일을 먼저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취준생이 어떤 걸 보냐면 이제 전제 조건을 다는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시킨 일은 어떠어떠한 일인지에 대한 전제 조건, 그다음에 부장님이 시킨 일은 어떠어떠한 일에 대한 전제 조건을 지원자가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아주고 거기에 음, 있어서 과장님이 시킨 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이라던가 부장님을 일을 시키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기억났던 것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시킨 일이 있었어. 이거는 뭐 급한 일이었었어요. 회사에 이제 뭐 견적서를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부장이 갑자기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 뭐 이런 진행되는 사항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부장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부분은 다 과장이 시킨 일을 이제 선택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음, 뭐라 했냐면 자기는 부장이 시킨 일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면접관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론 과장님 시킨 일도 지금 우선순위는 중요할 수 있으나 이거는 저희 위에 계신 뭐 대리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위임을 하거나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과장님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회사에 더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부장님이 시킨 일은 회사에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부장님이 시킨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음, 중요한 의사결정자다라는 것을 전제 음, 조건을 단 거예요. 근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임원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자기를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윗사람으로서 자신을 인정해준다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참 사람 음, 마음이 좀 간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객관적이지 않다니까요, 면접은.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 듣기 좋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 윗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는구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건 정답은 그게 아니죠.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뭐 시급한 일이 당연히 정답인데, 그 전제 조건을 어떻게 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A의 음, 전제 조건을.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밥을 준비해 주시고 저의 어떤 식사 이런 걸 준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주시는데 하면서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의 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뭐 예를 음, 들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A와 B의 답은 없는 걸 항상 물어볼 때 긍정적 A와 B를 다 긍정적으로 두고 음.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걸 더 우선적으로 보겠다 하는 어떤 가치관을 보는 거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라 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면접에서는 뭐 다 지원자가 얘기하는 게 정답인 거고 평가자가 듣고 싶어 하는 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될까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요. 근데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갖고 안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다시 음, 말해서 이제 면접관은 확신을 갖고 싶어 한다. 확신. 그럼 뭐냐? 캐물어요. 계속. 그래서 왜 그랬지? 그건 뭐지? 이렇게 캐묻는 부분에 대해서 당황해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음, 다시 말해서 이제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신문한다. 음, 끊임없이 신문을 하는 그런 음, 이제 그런 비판적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음, 왜? 그 비판적 자세를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니까 그것에 음,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리는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꼬리 질문에서 오히려 승패가 또 갈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패가. 그래서 나를 심판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어떻게 보면은 음, 강한 대응력? 대응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준비해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이 꼬리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때 공기업이 꼬리 질문을 좀 많이 하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 신문하듯이. 예, 예. 근데 음, 요즘엔 좀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면접의 어떤 균형성이 안 맞는다 해서 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사기업은 뭐 좀 덜 할까요? 꼬리 질문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관심이 네. 있는 사람한테만 좀 질문을 하지. 네네네. 굳이 뭐 관심도 없는 친구한테 몇 명이서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른 방법 음, 없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네. 그렇죠. 대부분 초반에 좀 많이 물어보죠, 초반에. 그렇죠. 자기소개를 했거나 네. 아니면 초반에 질문해서 이제 물어보면 답변이 이제 잘 안 나오거나 하면은 이제 그때, 이 친구는 준비가 안 됐구나. 이미 끝난 거죠. 면접의 승패가 이미 끝난 거죠. 그렇죠. 초반에 꼬리 질문을 받았다라는 건 이제 승패의 어떤 지금 위치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답변이 안 나오면은 거의 패에 가깝게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 다음 어떤 순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좀 멘탈이 나가서 또 그렇죠. 망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면접관이 이제 질문한 것은 이제 주어진 거에서 질문을 했던 거고 다음 면접관 질문에 다시 또 준비하면 돼요. 이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꼬리 질문에 너무 또 승패가 갈리긴 했지만 또 음. 너무 뭔가 여기서 멘탈이 또 무너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면접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이 전 다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디서 저는 이제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면접장에 준비하지 않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음, 나도 모르게 음, 나도 모르게 트레이닝 안 된 부분은 변명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얼버무리게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하자라고 하는 트레이닝을 하면 좋은데 그쵸. 글쎄요. 그게 뭐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예상 네. 만약에 저는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할 친구라고 한다면 진짜 세모인 거고 요거 네네네. 전으로서 그쵸. 인제 요걸 듣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미 역량은 좀 검증된 거니까 사실 그쵸. 이것까지 질문 준비하라고 하는 건 진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쵸.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일 명확하게 얘기하면 면접관도 그쵸. 편하고 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어차피 네. 준비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니까 네. 나의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빨리 인정을 먼저 해 준다라는 하신다. 거. 그다음에 가치 판단에 있으면 기준을 먼저 좀 제시해 주면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죠. 이렇게까지 가면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좀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아요. 사실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뭐 아 네. "열심히 하세요. 긍정적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진짜 예 면접장에 여러분들이 딱 갖고 가셔야 되는 음.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